네,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이은 두 번째 고소장 제출인데요. 이 역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근데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뒤늦게 고소를 했네요. 맞아요. 지금 이 폭행, 김건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강용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버에서 폭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건모 씨는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여성,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당시 2007년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를 만났는데 이 김건모 씨가 자신을 눕히고 때려서 그때 안화상과 꽃뼈 등이 골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폭행 의혹 부분은 공소시효가 상당히 지나서 김건모 씨가 대응을 안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 2007년도에 발생한 이 폭행 의혹 관련돼서는 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없냐.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잠잠하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누리꾼들 반응은 참 일찍도 반격한다. 대중들한테 해명부터 하고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등등의 어떤 이 불만 섞인 댓글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한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김건모 씨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은 보통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은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지금 사실이 맞는지 여부는 이제 판가름 되지는 않았지만 고소를 할 때에는 일단 김건모 씨 측에서 이제 뭐 어떤 제명을 적시를 해서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공인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제명 자체는 아마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김건모 씨가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정말 그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게 맞는지 경찰이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시에 이제 의무 기록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그 상황을 취재를 했던 보도 자료도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김건모 씨가 지금 피소 입은 게 지금 성폭행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절차부터 조금 마무리를 짓고 이후에 이 김건모 씨 측에서 이제 고소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일단 조금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예훼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폭행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김건모 씨도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명예훼손죄로 일단 고소를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죄는 뭐 사실을 적시하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건 명예훼손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모 씨가 이건 허위의 사실로 나를 명예훼손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다수가 이런 경우는 안 하거든요, 고소를. 그렇죠. 명예훼손죄로. 굳이 경찰서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모 씨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어지는 어떤 여성들의 또 폭로 같은 거에 대한 제지 같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번 고소도 특이한 게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예.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건모 씨 입장에선 조금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폭행과 폭행이 정말 있었는지 이렇게 핵심은 뒤로 한 채 주변의 의혹과 공방만이 현재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김건모 씨와 아내 장지현 씨의 오작교 역할을 한 게 처음 폭로를 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 네. 싱카에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때 장지현 씨와 김건모를 연결해줬던 그 사랑의 오작교가 그 3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명 가수의 부인이고요. 한 사람은 장 씨의 지인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강용석 변호사의 그 부인인 윤 씨라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처음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가 만난 게 콘서트 뒤풀이였는데요. 그때 같이 갔었던 게 이 3명이었고요. 또 3차례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했고 가족들도 이 3사람들한테는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주선 대가로 살해품 얘기까지 나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현우 씨의 아내 엘모 씨, 강용석 씨의 아내 윤모 씨, 무려 3차례에 걸쳐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를 이어줬다고 하는데요. 김건모 씨의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살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르메스백이 화두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이 가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에 올린 사람이 바로 강용석 씨 아내 윤모 씨였다고 하는데요. 윤 씨는 장지현 씨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다른 선남 선녀 커플들을 많이 이어주면서 이 같은 에르메스백을 차례로 받기도 했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장지현 씨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진호 기자의 주장입니다만 그런데 강용석 씨는 사실 폭로를 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 보면은 분명히 지금 장지현 씨가 내가 강용석 아내로부터 이게 김건모 씨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강용석 씨는 이 김건모를 둘러싼 이 성폭행, 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전혀 아내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요. 특히 지금 에르메스 백을 줬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지현 씨는 이렇습니다. 실제 저를 소개해 준 분은 김건모를 소개해 준 분은 강용석 아내가 맞지만 그리고 이분들한테 에르메스 백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선물하거나 사들인 적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호 기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이죠? 일단은 네. 그 지금 이진호 기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강용석 아내가 이 주선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강용석 씨가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초 보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단독이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입수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좀 조회수가 높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먼저 이제 보도가 터져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강용석 씨의 채널에서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강용석 씨 측과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김건모 씨의 성추문까지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보도 배경이 아니라 이 폭로 배경이 아니라 정말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 폭행이 있었는지겠죠.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